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속증여 전문가 나철호 교사입니다. 자, 오늘 벌써 20편이네요. 예.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가? 굉장히 여러분들 증여를 선택할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채무를 떠안고 부담부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채무는 냅두고 부동산 있는 그대로를 증여할 것이냐, 단순증여, 부담부증여 어떤 것이 나으신지 웹툰을 잠깐 살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상가를 이번에 증여하시겠다고 하네요. 10억 상가에 보증금 4억이 들어있을 거야. 보증금 4억도 승계하는 것이 나은가요? 보증금을 승계하면 추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텐데. 그럼 증여가액은 10억에서 4억을 차감한 6억이겠네요. 그렇지. 보증금 4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부담하실 거야.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나오겠네요. 그런데 보증금을 승계하는 것이 추후 상속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자. 네. 자, 여러분 웹툰 잘 보셨습니까? 형제 간의 대화예요. 부동산 10억에 보니까 이런 주제였어요. 자, 부동산, 특히 상가를 증여하는데 이 재산가액이 10억이었어. 근데 이 안에는 보증금이 얼마, 여러분? 보증금이 4억이 끼어져 있었다는 거야. 했을 때 형제 간의 대화입니다. 이것을 단순증여를 받을지 부담부 증여를 받을지.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단순증여냐, 단순증여를 일반적으로 일반증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증여. 그 다음에 부담부증여다. 여러분들 무엇을 부담을 시키고 증여를 하는 겁니까? 이 앞에는 뭐가 생략이 되어 있다? 두 글자, 채무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무슨 이야기냐?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이제 10억이고요. 보증금을 떠안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 증여 재산가액이고, 재산가액. 이게 채무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를 한다는 것은 10억에 채무 4억을 부모가 자식에게 떠넘기는 거야. 4억을 떠넘기고 나서, 그럼 여러분들 10억짜리 가치가 있는 이 상가에 채무인 보증금 4억을 떠넘기면 여러분들 10억을 증여받은 거야? 6억을 증여받은 겁니까? 6억이라는 거지, 부담부 증여했을 때. 이때는 이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증여세가. 자, 이 부동산을 넘기면서 아버지가 떠 있는 4억을 떠넘겼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증여를 받는 수증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단순 증여가 좋아, 부담부 증여가 좋습니까? 10억을 오리지널 받는 게 좋습니까? 10억을 받으면서 채무까지 떠안는 게 좋습니까?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나은 것이지. 근데 아버지께서 상가를 물려주는 것은 아주 해피한데 아버지께서 채무 4억을 떠안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넘겼을 때 채무 4억을 떠넘기는 것은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 채무 4억을 가져갈래? 또는 나한테 현금 4억을 줄래? 경제적 효과는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넘기면서 채무를 떠넘기는 것은 캐시 4억을 받는 효과랑 같다는 거야. 여러분, 양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넘기고 돈을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이 4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단순증여는 채무 없이 있는 그대로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 4억을 같이 넘겨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 증여세,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예상세금을 보니까 예상세금이 두 가지 세금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증여세와 또 양도세가 발생이 된다. 단순 증여인 경우 양도세 발생이 됩니까? 안 되죠. 부담부 증여에서는 발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단순 증여 10억을 증여했을 때 약 세금은 여러분 얼마? 2억 얼마 정도가 발생이 될 거야. 2억 1,800만 원이 발생이 돼. 자, 부담부 증여로 가버리면 증여세는 줄지. 6억에 대해서 받은 거니까. 이때는 1억 200만 원이 발생이 된다 그러네.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 해서 1억 5,200만 원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억 1,800. 일반적으로 상가를 여러분들 단순증여냐 부담부증여 했을 때 뭐가 유리합니까? 일반적으로 뭐가 유리하다? 증여세, 양도세 효과만 살폈을 때는 부담부증여가 유리하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자, 이게 두 번째 케이스를 잠깐 보면 이제 이렇다는 거야. 아하. 우리가 일반적인 상가의 경우에는 단순 증여를 하는 경우와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증여세, 양도세 효과만 따졌을 때 세금은 단순 증여가 많이 나왔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는 거야. 일반적 유리하다는 거야. 이거 좀 분리했었고 분리. 근데 여러분 이때는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가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이 된다. 이게 상가가 아니라 다주택자이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중과가 돼버려. 그래서 그럴 때는 부담부증여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단순증여가 유리하다. 이렇게 일단은 1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요. X축에 여러분들 채무로 할게요. 채무. Y축을 텍스. 일단 두 가지 세금만 볼게요. 증여세와 플러스 양도세 효과라고 보자. 여러분들 채무가 제로였을 때 무슨 증여를 합니까? 단순 증여를 하는 거야. 10억에 대해서 세금이 2억 얼마가 발생이 돼. 근데 여러분들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가액은 준다, 는다? 준다라는 거야. 증여세는 줄고 양도세는 늘어.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의 부담부 증여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채무는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 어떻게?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면서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가장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너무 흥분하니까 이 페이지가 넘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면서 토탈 세금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채무 접점을 찾아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의 기술이라는 거야. 근데 증여하는 물건이 다주택자라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바로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다주택인 경우에는 단순 증여가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나가보면 저는 일반적으로 상가의 경우에도 부담부 증여가 세제 차원에서 유리하지만 저는 단순 증여를 권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단순 증여를 제가 여러분께 많이 권장을 하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 세금은 늘 상호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도세, 증여세 효과뿐만 아니라 무슨 효과를 살펴봐야 된다? 무슨 효과? 상속세 효과까지 살펴보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채무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이 사학에 대해서 상속세가 얼마나 절세가 되겠어요? 이분이 최고세율 적용자라면 상속세가 얼마가 절세가 된다? 단순증여했을 때 채무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억이 절세가 돼버리는 거야. 4억 곱하기 50%. 그러면요, 효과가 단순증여했을 때 세제 효과가 부담부증여했을 때 효과보다 더 좋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증여했을 때도요, 상속세 효과까지 살펴서 단순증여를 여러분께 공고한다. 더더욱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자,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채무가 제로였을 때는 단순증여라는 거야. 단순증여였을 때는 증여세만 발생이 되죠. 그 채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고 증여세 줄고 양도세 늘면서 토탈 세금을 가장 최소화하는 이 채무 접점을 찾아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을 증여한다. 그러면 양도세, 증여세 효과를 따졌을 때는 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 보이기도 한다. 근데 그 물건이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을 초과를 해. 여러분들 1세대 2주택 세율이 몇 프로야? 45% 플러스 20%, 65%에다가 주민세까지 약 70% 세율이 과세가 돼. 3주택은 80% 세율이야. 그럼 양도소득세율, 증여세율을 초과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다주택인 경우에는 단순증여를 해야 된다. 설령 그 물건이 상가여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해 보이나 상속세 효과까지 따지면 단순증여가 유리하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핵심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부채를 떠안고 증여하는 것을 무슨 증여? 부담부 증여라는 거야. 채무를 부담을 시키고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증여 물건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눌 수가 있어. 하나, 저는 이 상속세 효과까지가 보면 어떻게 단순증여가 대부분 유리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했을 때는 수증자가 소득금액 증명원이 제출이 돼야 돼. 그 채무가 금융채무이든 임대보증금이든 상관없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증여냐 부담부증여냐 라는 걸 살펴봤고요. 세금의 효과까지 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상속세 효과까지 살펴본다면 무슨 증여가 유리하다? 단순증여가 유리하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